안녕하세요, 미남 교수님. 저는 2학년 B반 강진아입니다. 지금부터 기말고사 첫 번째 주제, 총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이치의 정의입니다. 총이치란 상하학 치아의 전부 또는 편학에서 자연 치아가 모두 상실이 되었을 때 제3대구치를 제외한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물로 대치시킨 가철성 부철물의 일종으로 전부상의치라고도 합니다. 총이치의 기공 과정은 두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나비치 제작과 수지의치의 완성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부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내원을 하면 치과 의사는 환자의 구강을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성 트레이를 이용하여 예비 인상을 뜬 후에 예비 모형을 제작을 합니다. 예비 모형을 제작을 하는 목적은 치료실에서 진단, 치료 계획을 수립하거나 기공실에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예비 모형은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해부학적 구조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 트레이를 제작을 하는데요. 특정 환자에게만 사용할 목적으로 예비 모형상에서 제작한 트레이로 맞춤 트레이라고도 합니다. 기공실에서 제작한 개인 트레이는 치료실에서 기능 인상을 체득을 하는 데 쓰입니다. 개인 트레이는 예비 모형의 디자인을 한 다음에 레진 등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개인 트레이를 사용하는 목적은 비교적 정확하게 환자의 구강 상태를 인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개인 트레이에 보더 몰딩을 하고요. 최종 인상을 뜬 후에 박싱을 합니다. 박싱은 유틸리티 왁스 등으로 인상체 주위를 둘러싼 다음에 석고를 부어서 만드는 방법인데요. 박싱을 사용하면 필요한 해부학적 부위를 보존할 수 있으며 주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박싱 전 과정 동안 술자는 인상체의 주연이나 인상면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작업 모형을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상 및 교합제 제작을 합니다. 기초상은 상하 관계 기록 또는 구강 내 시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의치상을 대신하는 임시 형태입니다. 기초상은 사용이 완전히 끝나면 버릴 것이지만 모형에서 조금이라도 동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형에 완전히 적합이 되지 않으면 구강 조직과 적합이 잘 되지 않아서 상하골 관계의 기록이 부정확하게 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상의 제작 재료로는 쉘락, 레진 등이 사용되나 금속상을 이용해서 경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교합제는 중립대와 상하 관계를 기록하기 위해서 또한 치열을 배열하기 위해서 기초상 위에 쌓아놓는 치열의 임시 형태입니다. 교합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악골의 수직, 수평 관계를 결정하고 교합 평면을 결정합니다. 또 인공치아를 배열할 수 있게 합니다. 교합제의 재료로는 왁스 등이 이용이 되는데 왁스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서 기초상 위에 올립니다. 기초상에 올린 왁스를 늘려 교합제의 기본 형태의 높이보다 약간 높게 합니다. 그 유리판이나 금속판에 교합면 쪽을 대고 왁스를 녹여가면서 교합평면을 만듭니다. 그렇게 한 후에 악광 관계 기록 및 교합을 체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합기 부착을 합니다. 치과 기공사는 환자로부터 체득한 기록을 이용하여 교합기의 모형을 부착하고 교합기를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교합제 상하가 완성이 되면 교합시킨 상태에서 교합기에 부착을 합니다. 그 다음 인공치 배열 및 치은 형성을 해줍니다. 인공치아의 배열은 교합기에 모형을 부착한 다음 교합제를 지침으로 하여 환자의 안모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과정입니다. 총이치에서 인공치의 배열은 주로 양측성 균형 교합을 이용해서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안모와 심미, 발음 등의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치아가 있던 위치에 배열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총이치는 자연치와 달리 인공치아들이 공동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열할지는 현재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공치는 수지로 만든 레진 치아와 도제 치아가 있는데요. 도제 치아는 깨진다는 단점으로 인해 레진 치아를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적당한 인공치를 선택해서 교합제를 삭제해 나가면서 인공치를 하나 둘씩 심어갑니다. 이때 물론 교합도 맞춰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치은 형성을 해주는데요. 나불치의 표면을 자연 치은 형태를 모방해서 최종 의치의 형태로 조각하는 과정입니다. 치과 의사의 지시가 있으며 먼저 시적을 위한 치은 형성을 한 후에 구강 내에 시적을 하여 의치의 기능 회복 관계를 점검하고 필요시 배열을 수정한 다음 최종적인 치은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치아의 배열이 끝나면 자연 치은의 형태를 모방해서 치은을 왁스업을 해줍니다. 그러나 연마시 삭제할 양도 생각해서 약간 풍요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각도로 수직면에서 45도로 세워서 치은선 경계부를 삭제한 뒤 각 치아의 치금 모양에 맞추어서 풍요하게 왁스업을 합니다. 그 다음 나불치를 구강 내에 시적해서 먼저 검토를 해줍니다. 이제 수지 의치로의 치환 과정인데요. 처음에 메몰을 해줍니다. 메몰은 플라스킹이라고 하고요. 메몰은 1차, 2차, 3차 단계가 있습니다. 1, 2단계는 보통 석고로 해주고 3단계는 경석고로 해줍니다. 메몰은 치은 형성 후 임시 의치상을 영구 의치상 재료로 바꾸기 위해서 나불치를 기성함에 메몰하는 과정입니다. 메몰할 때 하암에다 석고를 부은 다음에 모형의 가장자리와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그 후 석고가 경화가 되면 석고 분리제를 바른 다음에 교환면을 제외하고 다시 석고를 입힙니다. 그 후에 2차 메몰 석고가 경화가 되면 석고 분리제를 바르고 경석고를 혼합해서 나머지를 채웁니다. 3차 경석고 메몰이 끝나면 함의 뚜껑을 닫습니다. 이때 경석고가 밖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요. 경석고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플라스크 내에 경석고가 부족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 왁스 연화 및 기초상을 제거합니다. 왁스를 제거하고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여 레진 전입할 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인데요. 끓는 물에 함을 넣고 3, 4분간 넣어서 왁스를 연화시킵니다. 연화 시간은 기초상의 재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왁스를 녹여서는 안 되고 연화를 시켜야 합니다. 왁스의 연화가 끝나면 함을 열고 연화된 왁스를 원피스로 제거를 합니다. 그 뒤 흐르는 물에 왁스 찌꺼기를 제거를 합니다. 인공치는 몰드 안에 붙어 있어야 하고 인공치는 이렇게 몰드 안에 붙어 있어야 하고 왁스만 제거를 합니다. 혹시 인공치가 빠졌으면 깨끗이 해서 원 위치에 적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레진 분리제를 발라줍니다. 몰드 내에 레진이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제를 발라주는데요. 일단 분리제를 바를 때에는 인공치아에 분리제가 묻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도포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 분리제는 균일한 두께로 발라줍니다. 분리제 도포가 끝났으면 레진을 혼합합니다. 레진은 4가지 단계가 있는데 병상 단계인 떡상 상태에서 레진을 사용합니다. 레진의 폴리머와 모노머를 혼합 용기에 넣고 30초에서 60초간 믹싱을 해줍니다. 그 후 병상 단계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레진을 몰드 내에 주입을 합니다.
레진을 연필 굵기의 롤로 만들어서 몰드에 주입을 하고 상하 플라스크를 닫고 핸드프레스나 오일프레스에 넣고 레진을 패킹합니다. 레진이 상하 플라스크 사이로 흘러나오지 않을 때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시합을 해줍니다. 이때 중합을 해주는데요. 레진의 온성. 몰드 내에 병상 단계의 레진을 주입하고 중합 반응을 일으켜서 의치의 형태로 경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의치의 온성 방법으로는 저온 장시간법과 고온 단시간법이 있는데요. 요즘엔 고온 단시간법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함 분리 및 매몰제 제거입니다. 함 분리 및 매몰제 제거는 플라스크로부터 의치와 모형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플라스크에서 몰드를 추출하는 방법은 디플라스커에 의한 방법과 망치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플라스크에서 몰드를 추출하였으면 3차 메몰한 석고와 2차 메몰한 석고 사이에 석고도를 대고 분리를 합니다. 분리제를 도포하였기 때문에 쉽게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 후 몰드의 힐 부위와 정준선 부위를 톱으로 자릅니다. 톱질을 할 때에는 의치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릅니다. 몰드의 순 협측의 석고를 제거한 뒤 설측의 석고도 제거해 갑니다. 왼쪽의 사진은 톱으로 정중선과 힐 부위를 톱으로 자른 뒤 순 협측의 석고를 제거합니다. 교합기 재부착입니다. 운성 후 초래되는 교합의 부조화를 찾아내어 제거하기 위해서 교합기에 모형을 다시 부착하는 과정입니다. 모형을 깨끗이 씻어낸 후에 다시 교합기에 부착을 합니다. 교합기에 인사이저 핀이 살짝 뜨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핀이 과도히 뜨면 교합 고경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고 접촉하면 레진 수축이 많이 되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 선택 삭제인데요. 선택 삭제는 재부착 후에 교합기에서 표시된 디플렉티브 오클루전 컨택트를 일정한 법칙에 의하여 삭제하여 균형 교합을 이루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디플렉티브 오클루전 컨택트는 하악의 중심이나 편심 운동을 어긋나게 하는 치아의 접촉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주 모형 분리 후 다듬질 및 연마를 해줍니다. 운성 의치는 레진 패킹을 할 때 상하 플라스크 사이로 흘러나온 여분의 레진인 플래시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고 플라스킹을 하였을 경우에는 레진의 혹 및 예리한 모서리 등이 있을 수가 있으며 치아 주위에는 석고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운성 의치를 구강 내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태를 다듬고 먼저 연마를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의치상의 석고 등을 제거한 뒤에 예리한 모서리를 제거해 갑니다. 연마는 거친 재료로 시작하여 고운 재료로 끝내야 하며 후 맞은 부위를 먼저 연마하고 노출된 넓은 부위를 다음에 연마하여야 의치의 마모를 줄이며 연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물에 혼합한 거친 퓨미스를 흡수시킨 각종 휠에 묻혀 러버 포인트의 흠집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고운 퍼미스를 묻혀서 거친 퍼미스의 흠집을 제거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휠에 고광택제를 묻혀서 하이 팔리싱을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의치를 구강 내에 장착을 하고 관리를 잘 해줍니다. 이렇게 기말고사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